안녕하십니까?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셔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저의 사연도 듣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꼭 제가 보낸 사연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도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제 아들의 엄마이자 장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너희 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병인이도 군대도 가기 전인데 결혼해도 괜찮겠니? 엄마는 너희가 치기 어린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장모님, 저희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어린 거 잘 알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결혼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어차피 나중에도 저희들이 결혼할 거 조금 더 일찍 결혼해서 돈 더 같이 모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병인이 너 평생 우리 성훈이만 보고 살 자신 있니? 남자는 마흔이 되어서도 혈기왕성한데 너 우리 한눈 안 팔 자신 있어? 당연하죠, 장모님. 그런 자신 없었으면 저 이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은이에 대한 확신도 있어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장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은이도 장모님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쓰이기는 하신 듯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쪽도 그렇고 병인이 네 쪽도 그렇고 제대로 된 부모가 없는데 어린 나이에 온전히 너희 힘으로만 살림을 꾸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치만은 않구나. 장모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맨 땅에 헤딩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게 아니면 다들 이렇게 없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도 어린 나이에 패기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내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 둘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마. 장인어른은 아내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셔서 아내에게는 부모라고는 장모님 한 분뿐이셨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져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마 그때 장모님 속은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너희들 돈도 없는데 무리해서 집 가지 말고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 집이 조금 작아도 셋이 지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 작은 원룸에서라도 시작해보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랑 같이 살면 장모님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나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너희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 좀 모으고 나가는가 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다. 사실 장모님이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내와 저는 대출로 집을 구했어야 했는데 장모님의 배려로 저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저희 부부가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저희 장모님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처가살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인이 너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 놨으니까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프면 회사에서 먹든가 가는 길에 먹든가 해. 와, 장모님, 이런 것도 만들 줄 아세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사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장모님밖에 없다니까요. 오이 싫어한다고 해서 병인이 거는 오이 뺐으니까 헷갈리지 말고들 챙겨. 그리고 병인이 너 맨날 신고 다니는 신발 너무 더러워서 그건 버리고 따로 새 걸로 사뒀으니까 새 거 신고 나가. 장모님, 저 그 신발 더 신어도 되는데요? 그리고 장모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아휴,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사오셨어요? 사람이 발이 편해야지 덜 피곤했죠. 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신발이라도 편해야지 않겠어? 돈 걱정하지 말고 잘 신어. 호칭만 장모님이지 사실 장모님은 제게 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가지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 장모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집으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싶지만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어릴 때 빨리 다녀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면 성은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모님 댁에 지낼 때 다녀오면 장모님이 계시니까 성은이 걱정도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 네 말대로 성은이 나랑 지내고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지 네 몸도 힘들지 않지. 여기서 몸 혹사 다 시키고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럼 장모님만 믿고 저 군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은이 잘 부탁드려요. 아내를 혼자 두고 군대에 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장모님이 아내 곁에 계셔주셔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군대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을 때도 장모님은 그 머나먼 강원도까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몇 번이나 면회로 와주셨죠. 장모님,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오는 길도 힘든데 왜 도시락까지 직접 만드셔 오셨어요? 부대 앞에 파는 거 아무거나 사오시면 되는데요. 다른 애들은 다 자기 부모가 직접 산 도시락 먹을 텐데 병인이 너만 사온 음식 먹일 순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 온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내 새끼 먹인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힘든 거 하나도 없다. 장모님, 그래도 다음부터는 도시락 싸오지 마세요. 그리고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오시지도 마시고요. 사원이나 장모님이 저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고생이에요. 나라에서 내 새끼 그렇게 홀라당 데리고 가버렸는데 몸 건강이 잘 있나 내 눈으로 수시로 확인해야지.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온 거니까 오지 말라 소리 하지 마라. 나도 힘들고 바쁘면 오고 싶어도 못 올 거니까 올 수 있을 때 오게 내버려둬. 군대에 있는 내내 장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짜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회로 나왔는데 장모님이 일을 구하지 말라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장모님, 저 바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장모님은 저 좀 쉬시라고 그러시는 거 알지만 제가 일을 쉬면 장모님이나 성훈이가 더 고생하는데 어떻게 일을 쉴 수 있겠습니까? 너 쉬라고 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자, 이거 받아라. 장모님은 저에게 부동산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장모님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그저 싱글벙글인 얼굴로 저를 바라만 보았고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장모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장모님 저 없는 사이에 땅이나 건물 하나 사신 건 아니시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땅이랑 건물을 사겠어. 너랑 성은이 분가할 집 전세로 하나 마련했으니까 내일 당장 그 집으로 짐 하나씩 옮기도록 해라. 장모님, 저 장모님한테 이거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걸 받겠어요. 성은이랑 살 집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런 걸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 탈탈 털어서 구한 집이니까 거절할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해. 대신 혼수는 내가 해줄 여력이 안 돼서 못 해줬으니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너희 언제까지 이 좋은 집에서 나랑 셋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병윤이 너도 이제 전역을 했으니 아이도 낳고 해야 되지 않겠어? 웬만한 일로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편인데 장모님이 건네주신 전세집 계약서를 받아 들고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모님의 사랑이 벅차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었죠. 사내 녀석이 입간이를 울긴 왜 울어? 아유, 네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아유, 못 산다, 못 살아. 장모님, 저 꼭 성공해서 장모님한테 10배로 갚을 테니까 장모님은 건강하게 오래만 살아주세요. 나한테 10배로 안 갚아도 테니까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병인이 네가 내 사위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더 이상 갚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장모님의 저녁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또 별다른 설명 하나 없이 부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강 사장님, 내가 우리 사이 치킨집 하나 차려줄 생각인데 좋은 자리 나온 거 있어요? 있으면 저희 먼저 보여주세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집이라뇨? 내가 너희 둘 치킨집 차려줄 생각이야. 언제까지 월급 200도 못 받는 곳에서 일할 순 없잖아. 그걸로 돈 언제 모으려고 그래? 장모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저희 치킨집을 차려주세요. 해도 저희 돈으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해주는 건 절대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해주는 거니까 병인이 너는 나중에 제대로 갚을 생각이나 해. 알겠어? 장모님은 아내와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평생 돈도 모으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며 빚을 내서 저희에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려주셨습니다. 너희들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 내가 일 도와줄 테니까 괜히 돈 들여서 직원 더 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장모님,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있으신데 저희 일까지 도와주시겠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장모님 정말 몸 상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앉아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성은이 제가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내가 없으면 대충 할 수도 있어가지고 감시할 겸 같이 가는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들 마려. 장모님은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셨는데 그 일을 끝내고 나시면 바로 저희 치킨집에 들러 장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장모님께 신세를 져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 장모님을 집에서 쉬게 하려고 아내와 작전을 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근데 있잖아. 나 요즘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설마 임신 아니겠지? 근데 느낌은 자꾸 임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면 이럴 게 아니라 확인해봐야지.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임신 테스트기 사와볼까? 임신이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엄마가 고생하게 되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데 임신이면 우리 엄마 분명히 나 치킨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건 그렇겠지만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런 걱정은 미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치킨집이 한창 바쁠 시기에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장모님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던 중 장모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은아, 너 요즘 몸 괜찮아? 엄마가 꿈을 꿨는데 왠지 느낌이 그게 네 태몽일 것 같은데 너 임신 소식 없니? 엄마가 태몽을 꿨다고?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아니, 집 많은 호랑이가 나를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꿈에서도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은 타고 다니는데 너랑 병윤이가 집 앞에서 호랑이랑 나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생각해도 태몽 같은데, 응? 너한테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 장모님의 말에 아내와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장모님께 태몽 이야기를 듣고 임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도 있고 팔자도 좋다. 네가 임신을 하든 말든 나는 너네 돕는 건 똑같은데 그걸 왜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해. 그리고 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눈치를 못 챌 것 같아? 장모님, 성은이 임신했다고 해서 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이미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다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무리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단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서은이 너는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는 가게 나오지 마. 예상대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장모님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가게 일도 봐주시고 임신한 저희 아내를 돌봐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제가 주는 월급은 절대 받지 않으셨죠. 장모님, 많이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조금 넣어드린 건데 이것마저 안 받으시면 저 진짜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안 돼요. 너희 일부러 인건비 쓰지 말라고 내가 일 도와주는 건데
나한테 그 돈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도 돈 벌고 있어서 필요 없으니까 그건 너희 쓰는 데에 쓰도록 해. 장모님은 저희에게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부탁드리지도 않았지만 먼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원빈이 입원인 서서 맡기면 되니까 엄마는 저녁에 집에서 좀 쉬어. 엄마 그러다 탈날까봐 걱정돼. 내가 있는데 왜 애를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애 함부로 맡기는 거 아니다. 내 새끼도 떼쓰고 울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미운데 나 뭐 오죽하겠어? 그럼 엄마, 우리 원빈이 볼 거면 매달 우리한테 용돈 받는 걸로 해. 차서방이랑 나 더 이상 엄마한테 맨입으로 돈 받을 수 없어. 아휴, 그래. 너희들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나도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집에서 원빈이나 돌봐야겠다. 지금은 너희 가게 일 도와주고 원빈이 보는 것만으로 힘들어서 다른 일은 더 못하겠구나. 장모님이 차려주신 치킨집이 손님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저희 아이를 봐주시고 가게 일을 도와주시는 장모님에게 매달 큰 금액의 액수로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장모님이 저희 치킨집 차려주신다고 빌린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갈 때쯤이었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결과 오늘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따로 연락 없었어? 여보, 안 그래도 오늘 당신한테 이야기하려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당장 오라고 하시더라고. 당장 오라고 했다고? 무슨 안 좋은 거라고 발견을 한 거래? 난소 쪽에 뭐가 보이나 봐. 암이면 당장 치료해야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서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 당신 오늘 나랑 같이 병원에 갈 수 있어? 가게 오픈 시간을 미루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건강검진 결과 난소 쪽에 혹 같은 게 보여서 재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난소암은 생존율이 아주 낮은 암입니다. 난소암은 대부분 발견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성원 환자분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항암도 수술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내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제일 먼저 장모님 걱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엄마가 알게 되면 많이 놀랄 텐데 나 엄마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 말하긴 해야지. 장모님한테 이 사실을 숨기면 장모님 배신감도 느끼실 거고 더 크게 충격받으실 거야. 우리 엄마 어떡해? 평생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 나는 죽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충격받는 게 더 무섭고 두려워. 장모님에게 아내의 병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장모님에게 아내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예상과 다르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셨고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살기를 포기할 건 아니잖아. 하루라도 더 살아서 원빈이 옆에 오래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 저희가 장모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장모님한테 신세만 지고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지 저도 장모님한테 불효자입니다. 됐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성은이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너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아니냐. 어차피 나는 성은이 아빠 돌아가신 날 내 삶을 성은이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병인은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성은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나 열심히 해. 아내의 병을 알게 된 이후로 장모님은 가게 일을 돕고 아이 돌보는 것과 함께 아내의 간병까지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픈 아내도 아내지만 장모님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제가 가게 일에는 손을 떼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장모님은 병원에 있다가도 가게 열 시간만 되면 1분도 늦지 않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장모님, 내일부터는 가게 나오지 마세요. 장모님 계속 이렇게 가게 나오시면 저 가게 문 안 열고 문 닫을 거예요. 병윤이 넌 왜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냥 재료 손질하고 가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든 일이라고 유난을 떠는 거야. 원빈이 보고 아픈 성우까지 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왜 굳이 가게까지 나오셔서 이러시냐고요. 장모님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원빈이도 성은이도 그리고 병윤이 너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돌볼 생각이니까 나 말리지 말거라. 내 고집 병윤이 너도 잘 알지? 내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다. 장모님과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곧 세상을 떠날 아내 때문에 매일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끝내고 난 후 장모님은 저희가 살고 있던 집으로 쫓아오시더니 저희 아들의 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어쩌시려고 원빈이 집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원빈이 장모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빈이 앞으로는 내 집에서 내가 키울 생각이니까 자네는 이제 나랑 원빈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하네.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모님까지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왜 장모님이랑 원빈이를 남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장모님과 아내가 낳아준 아들밖에 없는데 장모님이 이러시니 마음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자네도 마음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해야 되는 사람 앞에 나랑 원빈이가 알짱거리면 마음 정리가 되겠나? 다 자네를 위한 거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도록 해. 장모님이 이러신다고 제 마음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새 출발할 생각 죽어도 없습니다. 평생 저 혼자 살 생각이고 평생 장모님 제가 모시고 살 생각이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성은이도 없는 마당에 병인이 네가 왜 나를 모시고 살아? 내가 네 엄마라도 돼? 아니면 네가 내 아들이라도 되냐고. 성은이가 없으면 우리 둘은 남이나 마찬가지야. 서원이 없어도 장모님은 제 어머니고 저는 장모님 아들이에요. 장모님, 왜 이러신지 이해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저 장모님마저 없으면 또 혼자가 되는 건데 장모님은 제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장모님도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데 장모님은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데리고 가려고 했던 제 아들을 내버려 두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저도 힘들지만 장모님도 분명 힘드실 거라는 생각에 혼자 두지 말아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아들과 장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장모님 집은 누가 살지 않았던 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희선이 언니 사위 아냐? 설마 희선이 언니 이사 간 건 모르고 여기로 찾아온 건 아니지? 저희 장모님이 이사를 가셨다고요? 장모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언제 이사 가신 거예요? 언니 어제 이사 갔는데? 나보고 집 좀 부동산에 내달라고 해서 온 거야. 어머, 그 언니도 미쳤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위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대? 그래서 나한테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 안 한 거구나. 저희 장모님 어디로 이사 가신지 아주머니도 모르시는 건가요? 장모님이 제 연락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언니가 대답을 않더라고. 아휴, 우리 언니 사위랑 정 때리고 이사 가버렸나 보네. 장모님은 저와 정을 때리고 작정하고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손자가 걱정이 됐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신지 알려주시긴 했지만 저를 만나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도 그렇고 장모님이 저를 멀리 하시는 것도 속상했던 저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술에 취한 채로 장모님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던 장모님은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병윤아, 너 어쩌자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니? 원빈이 어쩌고 너 혼자 이러고 있냔 말이야. 원빈이는 아이 돌봐주시는 이모한테 맡겨놨어요. 장모님, 근데 왜 이제서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모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병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원빈이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리고 그 어린애를 왜 자꾸 남의 손에 맡기냐고. 원빈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장모님이 우리 원빈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장모님이 이러신다고 정이 떨어지게 하냐고요. 정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 먼 곳까지 이사를 왔는데 병인이 네가 매일 이렇게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병인아, 우리 이제 나무로 살면 안 되겠니? 나무로 살자는 장모님의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애원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장모님, 성은이는 비록 저렇게 떠났지만 장모님은 떠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까지 성은이는 장모님만 바라보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성은이도 장모님도 없으면 저 더 이상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원빈이가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원빈이를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성은이 있고 병인이 너도 새 출발해야 될 거 아니니? 성은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출발이에요. 그리고 장모님도 저랑 원빈이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시잖아요. 장모님이랑 저는 성은이 없어도 가족이니까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장모님. 저의 애원이 먹히던 것인지 장모님은 다음날부터 다시 저희 친기집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셨죠. 병윤아, 이제 우리 성은이 없이 둘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아보자.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이 친기집이랑 원빈이 키우는 게 뭐가 어렵겠냐.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모님이랑 저랑 둘이 열심히 하면 못할 거 없을 거예요. 성은이 빈자리가 크겠지만 제가 그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아내만 없을 뿐 장모님과 저희 일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친기집 일손을 도와주시면서 엄마를 잃은 제 아들을 정성껏 돌봐 주셨죠. 그렇게 산 지도 5년이 지났을 때 장모님께서 이제 그만 치킨집을 접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병윤아, 이 치킨집으로 집도 사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어? 나는 네가 이제 좀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이 치킨집 장사가 잘 돼서 팔면 돈 좀 꽤나 받고 팔 수 있을 텐데 팔고 나오는 돈으로 다른 일 하는 게 좋겠죠? 그래,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고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치킨집 일 도와주는 건 못하겠어. 모아둔 돈이랑 여기 팔면 나오는 돈 꽤 되니까 그걸로 또 편한 일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치킨집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다 보니까 제 젊음을 여기서 다 깎아먹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저도 치킨집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10년 동안 운영해온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가게라 그런지 꽤나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편의점은 장모님이 도와주실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앞으로는 몸 편하게 살 생각이에요. 그래, 잘 결정했어. 병인이 너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거야. 이제 병인이 너나 나나 돈 걱정 없이 원빈이만 잘 키워내기만 하면 되겠네. 돈 걱정도 없고 몸도 편안해지니 장모님과 저는 이제 어린 아들이 잘 크기만 바라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들을 돌봐주시면서 매일 저희 집에 들러 반찬도 채워주시고 가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상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차리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내가 하고 싶었다던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환경이 비슷한 여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편의점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도 편의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일 하시는 분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편의점에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미니 씨한테 도움 좀 받아야겠네요. 그래도 괜찮겠죠? 당연하죠.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편의점 처음 운영할 때 꽤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여자는 훗날 저의 새 아내가 되었는데 새 아내는 성격이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새 아내를 보고 사심 같은 게 바로 생기진 않았는데 새 아내의 속사정을 알고 나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병윤 씨 아내분 없이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편의점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어쩌다 알게 된 거라 궁금해서 여쭤봐요. 아, 봉사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났나 보네요. 지금 저희 아내 죽은 지 5년 넘었고 7살 난 아들 제가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사실 저 그 소문 듣고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쯤 남편이 잃고 혼자 살면서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윤 씨랑 저랑 비슷한 게 많아서 솔직히 지금 이게 뭔가 싶어요. 알고 보니 제 아내도 제가 아내를 잃을 때쯤 남편을 잃고 혼자서 편의점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희 죽은 남편 덕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에 미쳐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저희 남편은 매주 여기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남편 죽고 깨달은 게 많았던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 대신 여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저도 아내가 죽기 전에 여유 생기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게 생각나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전에는 치킨집 하느라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는데 편의점 하면서 여유가 생겨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니 씨랑 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새아내를 보며 어쩌면 죽은 제 아내가 새아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죠. 병윤 씨, 우리가 새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인 것 같은데 저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새 아내는 저에게 먼저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난 후 새 아내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들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인연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새 아내와의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죠. 병윤 씨 아들 저한테 언제 소개해 줄 거예요? 우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쯤 병윤 씨 아들이랑 저 인사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우리도 이 정도 만났으면 미니 씨랑 저희 아들 한 번은 만나봐야겠네요. 그럼 제가 아들한테 잘 설명해서 데리고 와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새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장모님에게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가족들 몰래 새 아내를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저는 장모님 몰래 아들을 새 아내에게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병윤아,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니? 원민이가 어제 아빠 여자친구 만나고 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장모님,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장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고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라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다. 만나는 여자 있으면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장모님한테 평생 혼자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쳐놨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만나다 금방 헤어질 수도 있어서 말 안 했던 건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왕 이렇게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놓치지 말고 꽉 잡아서 재혼까지 해. 원빈이도 아빠 여자친구 예쁘고 착하다고 엄청 좋아하더구나. 장모님은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 아내와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기에 장모님께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모님, 근데 저 새장가 갈 생각은 없습니다. 재혼하려고 이 여자 만난 것도 아니고요. 장모님도 저 어디 갑니까?
나 때문에 못 가는 건 더더욱 가야지. 평생 호래비로 살 생각인가? 이 좋은 나이에 왜 나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사냔 말이야. 제발 나 신경 쓰지 말고 세장가 좀 가. 제가 장가를 가버리면 장모님은 정말 혼자가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 제가 어떻게 장가를 가요? 지금 내 소원은 병인이 네가 좋은 짝 만나서 장가 가는 거니까 제발 좀 가버려. 네가 새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늘에 있는 성훈이도 나 원망 안 한다고. 장모님은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저에게 새 장가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만나고 있던 새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새아내는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 안 해도 되고요. 저랑 결혼한다고 해도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텐 장모님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라는 걸 제가 잘 아니까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제가 모실게요. 저희 장모님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겠다는 새아내의 말에 저는 장모님과 새아내를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장모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병인이 평생 호래비로 살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디서 이런 참한 색시를 들이온 건지 장하다 장해. 미니 씨라고 했나요? 미니 씨, 우리 병인이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병인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윤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병윤 씨만큼이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병윤이랑 잘만 살아주세요. 저는 그것 말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빈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건지 저희 새 아내를 만나자마자 저희 아들을 장모님이 키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병현 씨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 원빈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병현 씨 아들이니까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싶어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원빈이가 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내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새엄마로 사는 것도 아이한테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원빈이한테 친엄마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병현 씨랑 원빈이 떨어져 지내는 것도 싫고 저 원빈이 잘 키울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허락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새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은 손자만큼은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신 눈치였는데 새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결국엔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원빈이도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것보다 아빠랑 새엄마랑 사는 게 더 좋겠죠. 원빈이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건 내 욕심이니 미니 씨만 믿고 우리 원빈이 맡기겠습니다. 우리 병인이랑 원빈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셋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네, 어머님. 힘들 때마다 아치지 않고 도움 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에게 재혼 허락을 받고 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는데 장모님은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본인이 해주고 싶으시다며 그 값이 나가는 양복을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병인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물 하나를 더 주려고 하는데 절대 거절하지 생각하지 말고 바꿔라. 너 거절하면 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 안 볼 생각이다. 또 뭔데 그러세요? 장모님, 설마 저한테 돈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장모님은 결혼 선물이라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장모님이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돈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용돈 조금 주시는 거 몰라도 이렇게 큰 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 장가 가는데 부모가 돼서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랑 서은이 결혼할 때는 못 해줬지만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구나. 장모님이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장모님 덕분인데 여기서 뭘 더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현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해줘도 덜 해준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서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어머니라 생각한다면 이 돌 거절하지 말고 받아두거라. 결국 저는 장모님이 주시는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돈만 받아두고 나중에 장모님에게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두기만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도 결혼 전 장모님께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결혼식 날 재혼주석에 장모님이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미니 씨도 장모님이 앉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처 엄마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너도 너지만 미니치 보고 등신이라고 욕할 게다. 장모님,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부탁 들어주세요. 나는 새 출발하는 너희 부부한테 걸림돌이 되기 싫으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혼수석에 앉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장모님은 혼숙에 앉아달라는 저희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셨고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참석해달라는 새하나의 부탁도 거절하셨죠.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결혼식에 가지는 못해도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 어젯밤 잠을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장모님도 저희 결혼식에 오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라도 봤으니 됐다. 오늘 정신없는 거 알지만 원빈이 소외 안 되도록 잘 챙겨주고 이거 받아라. 그거 지금 읽지 말고 꼭 결혼식 끝나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새 부인이랑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찾아온 장모님은 제게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꼭 결혼식 끝나고 읽으라는 장모님의 말에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사실 바로 읽고 싶어도 정신이 없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병현씨,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받길래 그래요? 이거 누가 쓴 쪽지예요? 미리 씨, 저희 장모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장모님 모시고 살 계획인 거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다뇨. 이거 어머님이 주신 쪽지예요? 장모님, 오늘 오후 비행기로 호주에 있는 이모님 댁에 가시는데요. 저희한테 집이 되기 싫다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고 하시네요. 장모님이 아침에 제게 전해준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병윤아, 나는 오늘 호주에 있는 동생네로 갈 예정이다. 그러니 미니 씨랑 원빈이랑 셋이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볼 수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너를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겠다고 약속하마. 잘 살거라, 아들아. 다행히 그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었던 저는 바로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한참 늦은 때였죠. 장모님 집은 언제 또 집을 비우신 건지 그 어떤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달려가 물어보니 장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신 지 한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장모님 사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 장모님은 한국을 떠날 준비를 혼자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제게 건네주신 5천만 원도 집을 팔면서 나온 돈의 일부분을 주신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가 자책을 하자 새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윤씨,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머니 찾아봐요. 호주 아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도움 받으면 우리 어머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장모님 말로는 호주 갔다고 하시면서 안 가셨을 수도 있어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새 아내의 도움으로 장모님을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장모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가 나 크면 다시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할머니가 원빈이랑 너랑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할머니가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할머니가 나 20살 되면 그때 다시 한국으로 올 테니까 아빠랑 새엄마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 되어 있으라고 했어. 할머니가 나보고 의사 됐으면 좋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 그럼 원빈이는 할머니 어디 가신 건지 알아? 할머니가 원빈이한테 어디 가겠다고 말은 안 했어? 동생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나보고 열심히 하라고 했어. 장모님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제 아들과 약속을 하고 가셨기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그때부터 장모님을 찾는 걸 멈췄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고 제가 재혼을 하는 전날까지 7년 동안 사이 굶지 말라고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던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혹여나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 저희 장모님이 제 사연을 듣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인데 혹시라도 장모님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라도 돌아와 주세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